존 존스가 이야기합니다. 경기 전 부상이 있어서 이번 캠프에서 스파링을 3번밖에 못했다. 스티페 미오치치 3라운드 내에 피니시할 것이다. 은간우는 크고 오래된 프랑스 팬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. 오래 기다렸던 경기인 만큼 경기가 너무 좀 허무하게 끝나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 봉주, 꼬모사바, 불어로 인터뷰를 시작한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의 승리 후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드립니다. 이번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그냥 아주 감사하다.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.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. 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. 이 경기는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고 거기에 겸허해진다. 오늘 이건 어떤 일이 있든 계속 노력한다면 한계는 없고 세상은 너의 것이라는 걸 보여줄 것이다. 이 정도로 평화로운 적이 없었고 이 정도로 행복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. 경기 전날 저녁 먹을 때 거의 울 뻔했다. 꿈을 꾸는 것 같아서. 주변을 돌아봤는데 내 주변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더라. 많은 나의 친구들이 요즘에 훌륭한 비즈니스 오너들이고 훌륭한 아빠고 훌륭한 친구고 돈이 많고 파워풀하다. 내 인생에는 아주 훌륭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다. 내 약혼녀, 내 아름다운 딸들도 있고 그냥 행복하다. 나의 모든 세상은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의 부산물이다. 내 서포터들,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. 그들이 없었다면 난 별거 없었을 것이다. 옥타곤에 올랐을 때 이번에는 좀 다른 긴장감이었냐 라고 묻자 시일간 아주 훌륭한 몸 가지고 있지 않냐, 바디빌더 같이. 근데 내 코치들이 상기를 시켜줬다. 티아고 산토스도 좋은 몸 가졌고 심지어 벨포트는 귓볼에도 근육이 있었다. 이건 보디빌딩 대회가 아니고 결국에는 전사의 심장, 투지다. 내 친구 브라이언 맥켄지가 옥타곤 올라가기 직전에 이걸 이야기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신경학적으로 소나 사자는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. 싸울 때 모두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고 유일하게 다른 점 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냐 싸우고 싶냐 하는 것이다. 그 순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퍼펙트한 말이었다. 왜냐면 난 긴장했었는데 브로 이츠 노멀이라고 리마인드 해줬다. 그러면서 너 이 자리에 있고 싶냐 라고 물었고 내가 오예 난 더 많은 걸 원해 라고 했다. 공격적인 마인드셋으로 해냈다. 레슬링 했을 때 힘이 이슈였다거나 그런 걸 느꼈냐 라고 묻자 난 진정으로 내가 헤비급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다. 내가 라헤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항상 했던 말이 보기보다 엄청 세다, 강하다였다. 계속 파워리프팅 해왔고 격투가로서의 삶을 사니 진정으로 내가 가장 강한 헤비급이라고 믿는다. 스쿼시나 벤치프레스 같은 건 나보다 더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겠지만 종합적인 힘, 근지구력,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것, 지구력을 사용할 줄 아는 것 등등을 봤을 때 내가 가장 핏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다. 내가 그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내 미래에 대해 기대되고 내 베스트 퍼포먼스가 내년 내에 있을 것이다. 다음으로 미오치치를 원한다고 했는데 원하는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자 일단 코치들이랑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오늘 데미지 제로였고 바로 다시 훈련 들어갈 거다. 내 친구들이 곧 PFL에서 경기 있는데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고 이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. 다음 경기에는 더 높은 자신감과 더 좋은 룩, 더 높은 지구력을 들고 나올 거라 아주 오썸할 것이다. 미오치치한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라면 소방관 지금 잠시 놓아두고 훈련에 집중할 거다. 내 모든 세계를 미오치치에게 집중할 것이다. 이건 헤비웨이트 고트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. 내 모든 전부를 걸 것이다. 스티페가 자기가 나보다 더 무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. 웨이트 리프팅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걔는 앞으로 절대 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 빨라지지 않을 것이고 난 스티페를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4라운드 전에 피니시할 것이다. 경기 후 옥타곤 인터뷰에서 타격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긴장 때문이야? 링 러스트야? 뭐야? 라고 물으니까 사실 경기 전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그래서 스파링도 별로 안 했다. 이번 캠프에서 스파링 3번 했다. 그래서 내 타격이 좀 어색했고 반복 연습은 많이 했는데 스파링은 많이 안 했다. 옥타곤에서 잠깐 동안 타격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하려고 했다. 근데 땡갓 빨리 끝났다. 간을 딱 잡은 순간
레슬링과 그래플링, 그건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이다. 내 주짓수 자신감은 항상 하늘을 찌르고 내 레슬링 자신감도 항상 하늘을 찌른다. 어쩌면 앞으로 이게 내 스타일이 될 것 같다. 킥박싱은 좀 피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,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게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다. 옥타곤 오르기 전에 발가락에 테이프 자르는 것 같던데 발가락에 그 테이프는 뭐냐? 라고 물으니까 이번에 다른 테이프를 사용했다. 보통 어떤 특정 브랜드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워 테이프라고, 그게 좀 더 끈적끈적하다. 근데 오늘은 UFC 테이프를 사용했는데 몸에 땀이 좀 나니까 테이프가 막 여기저기로 미끄러지더라. 그래서 거의 붕대 수준으로 만들어서 발 중앙에 테이프랑 같이 연결을 했는데 미끄러지지 않게, 위원회에서 보더니 발에 테이프 감을 수 없다고 했고, 무슨 말이냐, 나 항상 감는데 이거 허락 안 해주면 나 안 싸울 거다 라고 했고, 사람들이 앞으로도 알길 바란다. 다행히 오늘은 그런 재앙이 없었다. 위원회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발가락에 있는 주변 테이프는 허락했고 나머지 테이프들은 제거하도록 했다. 나이스한 디스트랙션이었는데 내가 해야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다. 침착하게 있었고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다. 그리고 미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. 커리어 내내 항상 배드가이였다가 이번에 굿가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봐서 좋아했는데 그 느낌 어땠냐라고 묻자, 내가 처음 UFC에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되었다. 난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고 추락했다.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나를 페이크라고 여긴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도 그냥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같다.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이다 라고. 기독교인들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보다 나를 더 공감하는 것 같다. 내가 얼마나 사고를 쳤어도 난 항상 선한 것, 나보다 더 큰 것들을 위해 서려고 노력한다. 언제 어떻게 그런 자세를 받아들였냐 라고 물으니까 난 이 게임에 19인가 20인가 21살일 때 어릴 때 왔고 이제 45살이다. 이제 막 공백을 깨고 나왔고 3년을 쉬었다. 내 가족에게 집중했고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. 내 알버커키 사람들한테 돌려주기 위해, 봉사하기 위해 케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내 베스트 프렌드 걔를 입양했다. 싸울 때의 존 본 존스와 상관이 없는 이런 작은 것들을 했더니 내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. 그동안 벨트 주인도 계속 바뀌는 걸 보고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이 스포츠의 얼굴이 되는 것도 봤다. 오늘은 평소보다 내 정신도 더 또렷했고 더 자각했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채기 시작하는 것 같다. MMA에서 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완전 분리시켜서 이젠 더 이상 그런 의심의 여지 없이 고트가 되었는데 느낌이 어떻냐라고 묻자, 좋다. 난 이런 찬사에 익숙한데 난 잘 알고 있다. 거만하고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걸. 이번에는 좀 다르다. 다시 챔프가 되고 모두가 나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부르고 등등. 그러나 내 주변 서클들이, 사람들이 나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어준다. 결국 내가 알버커키로 돌아가면 난 그냥 우리 팀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집에 있으면 그냥 아빠다. 현실감을 가지는 게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걸 안다. 계속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할 거고 계속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다. 그게 내 성공의 키가 될 것이다.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. 은간우가 트위터로 굿잡 조니보이 sincerely heavyweight king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응을 묻자 은간우는 크고 오래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커리어의 끝을 생각해봤냐 라고 묻자 난 그냥 그때그때 한 경기에 임하려고 노력한다. 어떤 면에서는 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싸운다. 앞으로 수년 후에도 사람들이 바버샵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다. 이 스포츠에서 누가 그리티스트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에 영광이고 겸허해진다. 난 그냥 더 많은 도전을 원한다. 뉴멕시코 자선단체에 $50,000 보너스 받은 거 기부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물으니까 팬데믹 때 친구들하고 만든 케어 프로젝트인데 처음에는 말 그대로 우리 시티를 위해 싸우려고 했다. 그러다 프로텍터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다. 그리고 이건 내가 참여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. 정확하게 $50,000로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주로 노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고 쿨한 것들을 많이 한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것 같다. 좋은 보너스고 그걸로 좋은 일 하려고 한다. 오늘 드레이크 저주의 희생양이 안 되었다고 하니 넥스트 퀘스천으로 넘겼습니다.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쉬워 보이게 만들 거라고 했고
그렇게 만들었다.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난 그저 감사하다. 굉장히 감사하다. 내 예상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. 이게 내 그래플링, 내 신체의 힘, 내 레슬링을 더 믿을 수 있게 해줬다. 다음 경기를 위해서는 더 강하게 만들도록 할 것이다. 아까 데이나가 왔었는데 네가 애프터 파티 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돼서 걱정하던데 데이나가 걱정할 이유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앱솔룰리 낫이다. 컴백에다가 오랜 공백에다가 두 체급 벨트를 땄는데 큰 승리에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. 가장 탑에서 정상에서 떠나야 할 때가 오늘이다. 이런 생각은 안 해봤냐라고 묻자 큰 승리는 맞지만 방어전을 안 하면 챔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최소한 한 경기는 더 할 것이고 그게 내가 팬들한테 주는 것이다. 경기 시작하자마자 로블로 바로 발생했는데 그게 이런 집중이나 리듬에 방해가 안 되었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.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다. 단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. 그런 더러운 동작들 묻혀지길 원치 않았다. 시리간의 많은 경기들에서 특히 타이 투이바사 경기 보면 타이 투이바사 넘긴 샷들 중에 하나는 사실 후두부 가격이었다. 시릴은 상대방 후두부를 꽤 많이 때리더라. 이런 큰 날에 그런 더티한 플레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다. 마지막으로 프랑스 팬들을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시릴간 챔프 되는 걸 엄청 기대했었는데 미안하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미안하지 않다. 전혀 프랑스 팬들에게 미안하지 않다. 이건 컴뱃 스포츠고 여기에는 노 멀시다 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.